호수공원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울산 남구 비공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울산 남구 비공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경으로 보이는 것이 비공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계가 표시된 이 부분이 비공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고요. 당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가 은을 아파트하고 이쪽 부분들은 아마 빠져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은을 아파트도 계속 추진위원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아마 시하고 구청하고 이런 데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쪽이 확보가 안 되면 진입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이파크 1차, 2차 앞에 이 도로가 제법 이제 넓게 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미 학교도 있고 이쪽으로 또 건물들이 좀 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까지 진입도로를 접속을 시키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입로를 이렇게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시공삼구역이고요. 동원에서 S51 부분을 매입을 했죠. 지금 아마 동원에서도 여러가지 조건은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동의를 해가지고 조만간 뭔가 가시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딱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제가 봐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무게 중심 같은 걸 보면 출입구가 아마 한 여기나 아니면 여기 정도 생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도 아마 출입구가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이리 연결을 해 놓은 거 보면 이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니까 이쪽도 출입구가 하나 생길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출입구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뒤쪽 부분은 산이니까 출입구가 있다고 있게 하겠지만 있다고 해도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곳은 아니고요. 도로 생긴 모습으로 봐서는 이쪽으로도 출입은 가능하게 안 하겠나 싶고요. 이쪽 부분들은 출입구가 생긴다고 해도 이 뒷부분에 무슨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쪽으로 내겠죠. 그리고 상가들은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들로 위치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이쪽 부분은 약간 좀 그래도 조금 소외된 도로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살아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감도를 정확하게 확보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조합에는 아마 이미 조감도가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번에 어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디 보관을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울산의 대장 아파트인 문수로 1, 2차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 건너편으로 가면 초중고가 다 있죠. 건너편으로 가면 학성고, 신정고 등등 다 있고, 이쪽으로 가면 또 공업탑으로 가게 되고, 이쪽 너머로 가면 또 법원이 있고, 법원에서 요 큰 도로로 나가면 법원에서 요 사업구역 경계 사이 정도에 또 학원가가 잘 발달이 돼가 있고 해서 학군도 울산에서는 가장 좋다고 손꼽히고 있고요. 특히 또 이쪽은 남산근린공원이 가까워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데 참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쪽은 좀 번잡한 느낌이 있지만 주거지로서는 남산 아래 잘 위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 조용한 주거 환경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업지는 큰 도로를 물수록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거지는 또 어느 정도 쾌적하게 조용한 환경이 주거 환경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기 전에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최고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해도 굉장히 큰 흐름을 비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또 투자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양대 전쟁이 계속 확전되는 느낌이고요. 유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또 선도적인 국가들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휴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AI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필리핀, 일본 이렇게 해서 또 블록을 만들고 중국을 놓고 주변으로 계속해서 또 한미일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호주까지 포함한 저쪽으로 또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도 참여해서 계속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소외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약간 들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하고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얽혀 있는데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당이 총선에 참패함으로써 국정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됐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니 어쩌니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금값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그동안 어느 정도 회복됐던 부분들이 다 반납하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또 이란이나 이런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와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황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는 과일값이 많이 올랐었죠. 작황도 작황이지만 현금 가치 자체가 그렇게 추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겁난 게 경제 규모 자체를 축소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 2001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아주 호황이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물량들이 부동산이라는 게 금방 객시한다고 다음날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때 땅값 한참 비싸고 할 때 확보하고 계획했던 물량들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고 공급 물량은 많아지면서 분양률이 아주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그린벨트도 대규모로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었고요. 재건축, 재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간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나 지금 공급 과잉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반대로 공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부양시책들이 또 효과를 나타내면서 같이 맞물려서 또 급등 시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전 같으면 그렇게 그냥 전망대로 사이클대로 아마 경제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재개발 사업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도 발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이 좀 씁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안전진단을 받고요. 안전진단을 일부 면제해 준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그 다음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을 또 이제 추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이제 지금 현재 구역 안에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상정을 하고 그를 근거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 관리처분 계획이 났다고 입주권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당장 무슨 입주권 같은 그런 상태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철거와 이주가 이루어져서 또 등기부상 건물이 멸실되는 절차까지 가야 이제 진정한 입주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조합원들에게는 각종 청수라든지 그 다음 확장비 기타 각종 전자제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이주비 또 무이자 대출 등등 많은 혜택을 주고요. 분양가 자체도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가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한 30% 이상도 차이를 두기 때문에 입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업장들을 보니까 가끔씩은 간평이 잘 나오면 현금 청산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익이 보통 피해로 많이 형성이 되고 꼭 그 금액만 피해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그냥 인기라든지 입지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공급 물량이라든지 그래서 피해가 형성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액이 피해의 기초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조합이 돈을 벌었을 경우에는 그 감정가 비율에 의해서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또 높은 게 그때는 유리할 수도 있고 초기 투자기에는 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 높은 게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입지 여건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공업탑이 교통의 중심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수로, 봉울로, 삼산로, 수암로, 두학로 등 울산의 최고 중심 도로들이 거의 시작점을 공업탑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시청, 법원, 검찰청, 그 다음 각종 기관, 단체, 금융기관들이 밀집을 해가 있고요. 도시철도 트램도 아마 대학강역에서 출발해서 1호선이 공업탑을 거쳐서 신복 로타리까지가 1차적인 목표고요. 나머지 장기적으로는 KTX 울산역까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과의 밀집 이런 것 때문에 울산에서 최고 학군으로 치고 있죠. 또 비공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남산 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더 쾌적한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공원은 물론이고 그 근처에도 남산 걸린공원이나 레포츠공원 이런 게 산재하고 있어서 가벼운 운동이나 건강관리 하기에 참 좋은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잘 알려진 울산 최고 대장 아파트로 불려지고 있는 아이파크 1, 2차 아파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밀집을 해가 있습니다. 지금 또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롯데, SK 등 국내 굴지의 파워 브랜드들이 공업탑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 여건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리 분양시장이 어렵고 하더라도 여기는 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건설사들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남구 비공사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위치는 신정동 1586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78,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당초엔 이보다 면적이 좀 작았었는데 계속 진입로 확보 이런 것 등등, 그다음 공공시설 확보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계속 좀 면적이 늘어져 왔습니다. 그다음 지금 택지를 얼마로 하고, 그다음 공원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얼마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이 투자하는데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요 20평 이하 부분들은 아마 법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 임대 아파트 때문에 짓고 계획에 들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59부터 114까지 요쪽이 아마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이 될 부분들입니다. 59가 327세대인데요. 이게 25평 정도 되죠. 74는 3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78세대. 그 다음, 어디 없이 84를 제일 많이 짓고 또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선호하고 하는 그 평형인데요. 84가 한 33평, 4평? 그 정도로 보통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807가구. 114는 아마 45평, 6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128세대가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큰 평수도 많이 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484세대가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면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 구역 지정은 2023년도 9월 7일 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을 해둔 상태로 있고요. 작년 9월 달에 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2023년 11월 14일 날 떨어졌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지형 도면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정을 했고요. 이제 그게 거의 이 구역은 확정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계획으로 보면 기본계획 수립,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왔으니까 전체 추진 절차에서 놓고 보면 한 3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 일단 들어서면 나머지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 이런 거는 좀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인데요. 또 사업 시행 인가가 일단 나면 관리 처분 계획도 쉽게 가는 부분인데, 관리 처분 계획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금 청산자들이 보통 조합원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현금 청산자들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서 감평가가 너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또 소송을 가하고 이런 것들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 여기서 요 철거까지 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관여를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따내가지고 자기들 수익도 창출하고 또 현금 청산자들한테 그만큼 또 돈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그게 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울산 남구 봉월로 67번 길 5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판에는 전화번호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혹시 조합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사업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뭐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 돈이 문제죠. 어디 가서 다 낮잠을 자고 있는지. 그렇다고 뭐 돈이 적다고 또 투자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또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주택 등 간평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배당이나 이주비 등에서 유리하고요. 돈이 적은 사람은 빌라,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또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돈이 진짜로 많은 사람이면 출입구나 이런 데 그 맞은편이나 이런 쪽을 확보를 해서 상업용지로 개발을 하면은 대박이 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위치를 잘못 잡으면 돈만 잠기는 수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출입구를 확실히 알고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게 안 보여서 아마 이런 쪽에 직접 투자를 하시려면은 출입구 등을 확실히 알고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에서 가면은 지금 조감도를 보여주는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조감도를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잘 갈무리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찾아도 없네요. 조합 사무실에 달라고 하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비공사 지역에 투자가 가능할지. 주택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주택은 거래가 그렇게 썩 많이 되는 부동산은 아니죠. 그래서 2000년도 정도에 거래가 되고 그 외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특별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는 대지 면적을, 주택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당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 이 정도 되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파트들로 보면은 한라파크가 1,500만 원 선, 그 다음 뭐 제일 비싼 거는 금탑 아파트 17평이 1,8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아마 아파트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작으면 단가가 좀 높아도 전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좀 손쉽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한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가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총 금액으로 보면 한 4억 이쪽 저쪽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작은 물량들은 뭐 그 외에 뭐 2억 이쪽에서도 뭐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비공사구역 안에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아파트를 다 보는 건 좀 무리고요. 아마 그래도 나름 그 신정초등학교 옆에 있고 거래가 조금은 활발할 걸로 생각되는 금탑 아파트를 기준으로 둘러보겠습니다. 19년 이때만 해도 아주 뭐 1억대 초반 이 정도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었을 그 다음부터 이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었죠. 이때 이제 거의 뭐 4억대까지 올라왔었고요. 4억대 초중반까지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조금 거래 자체가 거의 없으면서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시 회복이 조금 되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지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조금 상승하다가 이게 이제 다시 내려가면은 보통 쌍봉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만일에 여기서 이게 뭐 횡보를 하든지 다시 올라가면은 반등을 할 수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최악의 국면은 약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투자하실 분은 호수공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